식사들 하셨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같이 나눠야 될 얘기들이 다소 딱딱하고 또 주로 많이 했던 얘기들을 반복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반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채팅방에서 글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협회나 어떤 클럽, 라이온스 클럽과 같은 또는 친목 모임, 정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다수결과 회칙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인 결정을 할 때 정관의 기준에서 주총이나 이사회를 통해서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방향은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회의는 필요합니다. 결정 전에 다양한 어떤 부서장들과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전문 경영인이 결정합니다. 때로는 간부들 전부가 반대하는 것을 경영인이 밀어붙여야 될 때도 많습니다. 이렇듯 회사의 경영은 다수결로 하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전문가를 잘 뽑아야 되는 게 어쩌면 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 워크숍 설명을 제가 언급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약 40명의 간부방이라 그래서 별도 채팅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을 1박 2일 워크숍을 거의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40명이 동시에 한 다음에 동시에 신청을 하니까 첫날 90명의 신청자가 나왔고 굉장히 성공적인 워크숍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뽑았으면 잘 맡겨야 됩니다. 축구 감독 중에 이런 원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히딩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다른 감독들은 대부분 협회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는 눈앞의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까 임기 전에도 경질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협회 관계자들의 본성을 잘 알았었기에 히딩크는 처음부터 전권을 달라 또는 시간을 충분히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선수 결정에 선수를 뽑는데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전에 협회는 임기 동안에도 너무 조급해 한다든가 또는 언론에 너무 민감했거나 뽑아놓은 전문가에게 맡기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협회에 국민 세금을 날려버린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주라서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세세한 것에도 간섭이 가능한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BNC 출자자 중에 투자 개념으로 출자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공사 수주가 주 목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들까지 간섭하겠다고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업종에 종사하신 종사자들은 많은 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 쉽게 동요하기도 하고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에 쉽게 동요되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의 부정적인 어필은 때로는 무리를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확실한 실체에는 또 빨리 사람들이 모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어떤 사업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쪽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전략만 잘 짜면 어떤 업종보다도 쉽게 많은 분들을 미리 정한 우리가 목표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우리 조직이 깨지기도 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자신을 미리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잘 짜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채팅방에 글 하나를 남기는 것도 의도된 어떤 전략과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리더를 정하고 나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전문가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이 조직원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는 교주가 영향력을 갖도록 철저하게 참모들이 만들어줍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교주의 영향력이 커져서 조직이 커져야만이, 돈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거기에 소속된 참모들이 이권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교주를 신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교주라는 이미지를 신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일부는 같은 면도 있고 상당히 많이 틀린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을 키워서 몇 사람만 이권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러한 의도적인 전략을 쓴다는 점에서는 그들과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통령보다는 킹메이커, 그들의 뒤에 숨어있는 가신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이권을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합장이 글 하나 남기면 사실은 댓글 30개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가벼운 인사에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전략적으로 조합장이 글을 쓸 때가, 길게 글을 쓸 때가 많습니다. 리더의 영향력을 극대화 시켜줘야 됩니다. 리더의 말빨이 먹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리더가 여러분 제발 유튜브 좀 보십시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투자 좀 해주십시오. 사정사정하는 것은 조직의 큰 마이너스입니다. 조직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대표님들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더를 교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리더 스스로 뛰어난 어떤 영향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사람들을 끌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주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모들이 전략적으로 만들어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한 번 더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얘기들은 누가 더 이익이 있느냐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김형근이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개념보다는 그 조직의 리더가 영향력이 있어야만이 조직이 성장이 되고 결국은 조직이 성장이 되고 만들어져야만이 그게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떤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우리에게 잘 맞는 조직 운영의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설명은 많은 부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오늘 제 얘기를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현명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대표님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조직의 운영의 원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